총선 백서 사실상 뭐 끝이 났죠. 망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미 이제 그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 발간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미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다 냈고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음 당대표한테 그거를 넘겨주지는 않겠다. 총선 백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총선 백서가 발표가 되는 시점 자체가 전당대회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뒤집혀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뭐 발표가 된다라고 해도 딱히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엔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친윤계가 됐거나 친한계가 됐거나 전부 다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정훈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양쪽 모두에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친윤계 쪽에서도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친한계에서는 진작부터 이제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게 이제 딱 뭐겠습니까? 기회주의자들의 말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참 그래서 우리가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총선 배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항들 설문지라고 하는 그 문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톱 체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2조 심판 구호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야 이게 뭐냐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애당초 이런 식의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당원들을 상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왜 패배한 거냐, 왜 패배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물어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좀 배제시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부정은 합니다만 조정훈 의원 뒤에 이철규가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 파다했으니까 자기는 뭐 어느 누구 뒤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앞에 계시나요? 제가 보기엔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 뒤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훈 의원 앞에서 지금 이제 대놓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완장차고 계속해가지고 총선 백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가지고 뭐 자기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아니 이게 총선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면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면담을 하려면은 나랑 상의를 해야 되지 않냐 날짜를. 근데 이게 무슨 놈의 뭐 검찰 조사 지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이 총선 백서 TF는 이거 뭐 하는 곳인지 내가 분명히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날짜가 겹쳐가지고 못 간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때 그냥 열어버리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열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못 와가지고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다 지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총선 백서 TF인 것인지 아니면 뭐 검찰 지금 TF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정훈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배경,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와게 됐는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조정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정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박영선 대 오세훈. 이때 당시 누구를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박연소 후보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국민의힘과 이제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 전환 여기가 이제 그 흡수 통일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인데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흡수하고 난 뒤에 시대 전환에 그 조정훈을 갖다가 마포갑 지역구에다가 공천을 주는 거 그거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사실상 밀어붙이다시피 해가지고 마포갑의 지역구까지 받았던 게 조정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모든 과정,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고 난 뒤에 당선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이 힘을 줬는데 그랬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진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조정원은 이미 버려진 카드고요. 조정원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제 뭐겠습니까? 친윤과 홍준표 두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가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홍준표랑 이제 사진까지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홍 시장 어때요? 마틴이 가 있잖아요 지금. 조정원 지금 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습니다. 무슨 홍준표 입에서 지금 조정원의 조자라도 나오겠습니까? 정자라도 나오겠습니까? 훈자라도 나오겠습니까? 홍준표 지금 본인만 하더라도 코가 지금 석자를 넘어가지고 지금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코가 자기 혼자 지금 마틴이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설쳐가지고 뭐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분명히 탈당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탈당 안 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믿었던 홍준표가 누구랑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친윤동갈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찐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가 이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찐득이처럼 윤에 기생하는 진득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을 갖다가 진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합도 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없어. 이준석과 홍준표. 이 준석이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뭐 개고기 맨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비움을 하고 앉아 있던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개 비율을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는 또 찐득이라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친윤들조차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서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홍준표랑 한 배를 탄 조정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조정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친윤계가 당연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윤 쪽에서도 이철규 같은 경우도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말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친윤인데 홍준표에 대해서 제발 좀 당을 떠나시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친윤계에서 조정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유상범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조정훈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조정훈 TF 위원장은 다수 언론에 나가면서 백서에 대한 정당성, 백서의 방향에 대해서 다소 편안하게 말을 했던 것 같다. 편안하게 말을 한 것 같다. 바꿔 얘기해서 경고망동했던 얘기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말들을 하면서 마치 백서를 발간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상범 의원이 공식적으로 조정훈에 대해서 그리고 총선 백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이 총선 백서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친윤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려고 했던 것인데 친윤에서조차도 지금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럼 우리 조정은 의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긴 혼자 있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쪽으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완전히 배신자 그 자체인데 친윤 쪽으로 가겠습니까? 친윤도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그럼 홍준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홍 시장님이랑 같이 자연농원에 가셔라. 자연농원에 가서 오두막집 만들어 놓고 우리 조정원 의원도 거기 이제 옆에서 뭐 땔감 같은 걸 좀 모으고 계시고 그 오두막집이니까 땔감 모으면 안 되네. 그 추운데 어떻게 하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서 뭐 거 가가지고 같이 조정훈이랑 홍준표 두 사람이 거기 계시기 바랍니다. 뭐 그 자연농원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 하나 만드시죠 뭐. 뭐 뭐로 만들까? 뭐 홍준표와 조정훈의 시대 인재가 아니라 뭐 시대 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드시든지 자연농원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두 분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 국민의힘에서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참 아쉽네요. 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재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는데 이렇게 그냥 기회주의자다 홍준표가 됐거나 조정훈이 됐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